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안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도 인공지능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AI가 치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치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치과와 AI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갑자기 뭔 AI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기계가 치아를 다루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나 이거 보면서 저거가 상용화되면 난 도대체 뭐 먹고 살지? 라고 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I가 치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AI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해준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같은 것들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AI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I는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거나 특정 작업을 자동화해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벌써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를 내면 해결해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I는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과를 생각하면 치료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보철, 임플란트 같은 거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치료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AI는 이런 부위에서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는 엑스레이 판독을 돕거나 치아 의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치과 엑스레이를 볼 때 하얀 부위는 치아나 뼈, 그리고 검은 부위는 뭔가 빈 공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위들을 AI가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해요. 그리고 아까 본 영상처럼 직접 환자분에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있다면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아직 먼 미래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럼 치과에서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판독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고 충치를 찾는 게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작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이 사진의 음영의 미세한 차이들을 모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는 실제적으로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AI는 이런 실수를 줄이고 치과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숨어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도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 기술은 이미 의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진단의학과 전문의보다 AI의 진단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요. 아주 살짝이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들어보셨나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AI와 연관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어디에 얼마나 깊게 심을지를 AI가 제안해 줍니다. 덕분에 수술이 더 안전하고 정확해졌죠. 최근에 많이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런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임플란트 위치를 프로그래밍하고 임플란트 드릴링을 할 때 드릴링 위치를 정해주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은 치과 의사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를 제작해 주는데 실제로 잇몸을 열어보면 영상과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잇몸뼈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고리식 등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서 좋은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힘들다고 봅니다. 보철물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강 내에 기능을 상실한 치아가 있는 경우 우리가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아가 망가진 부분을 이제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보철물의 형태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물리는 교환면도 다르고 물리는 높이도 다르고 또는 무는 습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도 AI 기술이 적용이 돼요. 최근에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들게 되는데 스캐너로 스캔한 데이터를 넣으면 AI가 크라운을 디자인을 하게 되고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치아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의 보철물도 기공소에서 그렇게 제작되어서 와요.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작한 보철물을 부착한 환자분들이 더 편안해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치과대학을 다닐 때 했던 그 보존과 교수님의 말을 떠오르는데요. 회식을 하던 도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지털이나 컴퓨터가 이제 치과로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과 기공사들이 할 일이 없어져서
치과 기공사의 일이 없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디지털과 AI가 보게 돼서 치과 기공사들은 더 쉽고 편하게 완벽한 보철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작을 하는 기공사들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분,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치과 의사에게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AI가 치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답은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치과 의사나 치과 기공사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환자분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응급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의과에서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AI가 기흉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의사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진단은 단순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경험에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치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추천을 제공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고 환자와 소통하는 건 바로 저와 같은 치과 의사예요. 또한 정확한 진단을 한다고 해도 치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외과와 같은 숫자의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봇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 유튜브에서 보면 뛰는 것도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구강 내에서 하는 작업은 굉장히 미세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먼 미래가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아직 제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AI가 내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해도 비용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있다면 해당 치료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진 상황과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직 AI가 전부 알고 적용시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치과 치료는 냉철한 외과적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의료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치과에서는 AI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확실해 보여요. AI가 환자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치과 의사가 진단 중일 때 AI가 실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AI가 단순히 치료를 보조하는 걸 넘어서 환자 중심의 관리 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I는 치과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AI 덕분에 치료는 더 편리하고 더 쉬워지겠죠.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를 한번 찾아와 볼게요. 그럼 건강한 치아 유지하세요. 그럼 안녕.